네, 전당대회 룰 변경 이후에 국민의힘의 삿바 싸움이 연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에 더해서 예산 정국에서도 리더십의 위기를 겪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정치권 소식 임경빈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국민의힘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내년 3월 8일이나 10일에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룰에 이어서 이제 날짜까지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경쟁이 본격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일단 네. 유승민 전 의원이 어제 저희 뉴스라이더에 이제 출연을 하셨어요. 여전히 그 당원 100%로 룰을 바꾼 거에 대해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이 부분을 밖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이거 당원 100%로 바꾼 게 무조건 불리한 상황일까? 예,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룰을 바꾼다고 해서 나를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대내외의 이제 존재감을 과시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당원 100%로 했을 때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가 죄송합니다. 대체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당내 경쟁자가 친윤계뿐만이 아니고 나경원 전 의원이라든지 안철수 의원처럼 예. 당심에서도 이제 상당히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다른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100%로 했을 때는 이제 유승민 후보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경선을 할 때는 5대5, 그러니까 당심 대 민심이 5대5로 경선을 했는데도 당시 이제 김은혜 후보한테 졌지 않느냐. 예. 근데 이게 당심 100%로 하면 어떻게 이기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지방선거 당시하고 이제 지금의 상황이 좀 상당히 다르고요. 그 당시에 비하면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라든지 국정운영 지지도도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후보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런 시각이 많다면 유승민 전 의원이 사실 이런 논의가 이제 당대표 경선에 나설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지만 네. 아직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에 비하면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복싱 같은 스포츠를 할 때도 보면 이제 입이라든지 손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발을 보라는 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발을 봐야 어디로 움직일지를 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 다른 경쟁자들이라고 하시니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김기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당내 행사나 지역 행사 이런 데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다닙니다. 아, 그러네요. 근데 예. 그런 데 비하면 유승민 전 의원은 주로 이제 라디오 인터뷰라든지 방송 인터뷰라든지 이런 이제 공적으로 목소리가 나가는 쪽에 주로 집중을 하고 예. 이런 행사에는 거의 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당대표 경선에 준비하는 움직임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게 또 이제 여의도의 평가기도 해서 결국에는 이게 한껏 자기 몸값을 올려놓고 본선 경쟁에는 안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선택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승산이 없는 싸움은 안 한다라는 평가에 이제 조금 더 그 부합을 하는 걸 거고 어쨌든 유승민을 막기 위해서 이제 당대표 경선의 룰까지 바꿀 정도로 친윤계 견제가 심하다. 근데 그건 반대로 치면 이제 소위 이제 비윤계의 구심점으로서의 유승민의 가치를 끌어올려놓고 지는 싸움은 안 가는. 이후의 행보를 좀 준비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그렇게 되면 선택도 이제 가능할 수 있는 거죠. 대선 행보를 또 준비하는 거죠. 좀 장기적으로 이제 보고 움직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게 당원 100%로 룰을 바꾸는 게 무조건 유승민 전 의원에게 불리한 걸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이제 했던 이유가 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에서 좀 궁금증이 생겼기 때문인데 일단 들어보고 오시죠. 100만 당원 시대라는 것은 이 선거의 다이나믹스가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100만 당원의 구성 비율만 보더라도 20대, 30대, 40대가 33%야. 영남이 40%, 수도권이 37%야. 100만 당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그런 구조라는 것은 민심과 당심을 따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당심이 곧 민심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다. 네, 지금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셨습니다. 어제 나온 발언인데 지금 이제 100만 당원 시대라고 하잖아요. 지금 약 한 80만 명 정도 되고 전당대회 할 때쯤에는 100만 명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지금 구성 비율을 보면 20대에서 40대가 33%고 수도권도 37%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전에는
뭐 60대라든가 그리고 영남 지역 중심으로 당원들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많이 바라봤잖아요. 네네. 변화가 좀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 당원 구성의 변화가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시절부터 좀 감지가 되긴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젊은 층들이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 동료에 고무받아서 실제로 국민의힘 당원으로 많이 가입을 했고요. 그 당원의 문턱이 이렇게 높진 않아요. 또 막상 보면 이제 한 달에 1,000원 정도 되는 당비만 내면은 이제 투표권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그때 이 결합한 젊은층들이 많이 유입이 된 거는 맞고요. 그리고 수도권의 어떤 대표성도 예전에 비하면 좀 많이 높아졌다. 그거는 맞는 말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당신 100%로 그러면 개정을 했느냐를 따져보면 당내 선거에 참여도라는 거는 다른 경선들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대상으로 한 경선만 하더라도 참여도가 조금 더 높아지고 그리고 대선을 위한 경선은 더 높아지고 그러면 아무래도 신참들, 그러니까 새로 유입된 당원들의 참여율이 큰 선거일수록 높아지게 마련인데 당내 선거는 아무래도 여전히 조직표 중심으로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번 대선, 이번 그 당대표 경선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당신 100%로 한다는 거는 결국 뭐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친화적인 예. 유승민 전 의원을 위한 룰은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새로 유입된 당원 계층의 참여율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 계산하면 기존에 더 강고하고 단단한 조직들, 그러니까 영남 중심의 60대 이상 고령층 중심 당원들이 더 많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애초에 많이 희석됐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화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평가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보면은 당심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당 대표 경선 같은 경우에는 기존 당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당원 100%로 했을 때는 좀 친윤계에서 미는 후보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냐 이런 이제 시각이 있는 거고요. 분위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당내의 분위기라는 거는 윤심의 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원들도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기가 좀 쉽고요. 그러면 그 분위기를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당원들은 참여율이 떨어질 수 있다. 아, 그렇군요. 이것까지 이제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원 구성은 변화를 했지만 참여율이 어떤지를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지금 김기현 의원과요, 또 장제원 의원 사이 김장연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 김장 잘 익어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김기현 의원하고 이제 장제원 의원의 이제 온도 차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브리핑 해주실 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김기현 의원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김장을 담글 때 뭐 선언하고 담그느냐, 잘 담궈서 국민들께 이제 대접을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뭐 우리가 이제 김장 담글 때 생각해 보시면 보통 이제 어머니가 김장을 선언을 하셔야 언제 담근다. 그렇죠. 그래야 이제 뭐 가족들이 모이고 친척들이 네. 모이고 해서 이제 같이 담그게 되는 건데 그때 또 중요한 거는 김장이 다 끝난 뒤에 어머니가 어느 집에 몇 포기를 줄 것이냐. 맞아요. 이 결정하거든요, 이거를. 예쁜 쪽에는 2포기 주고 좀 덜한 쪽에는 1포기 주고 이런 게 이제 어머니의 결정권에 달린 거라서 장제원 의원이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별 간별사로까지 불릴 정도로 최근에는 윤심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 그런 정치인이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김기현 의원한테 잠깐 이제 손을 잡아주는 상황이지만 데이트 단계라고 하는 걸 보면 아직 확정은 아니다. 확실하게 윤심이 김기현 의원한테 있다고 도장을 꽝 찍어주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누구한테 김치 포기를 많이 줄 거냐.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김장이 잘 익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물어봤는데 그럴 단계도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제원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맞선 본 지 얼마나 됐다고 뭐 결혼 얘기를 하냐. 그럼요. 데이트도 해봐야지. 그러니까 지금 밀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말을 그대로 받으면 아직 데이트 단계도 아니라는 건데 다만 시작도 안 한 이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윤심을 반영하는 친윤계 그것도 친윤계 핵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이번 당대표 경선이 흥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후보들이 나와서 좀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림이 만들어져야 이게 이제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당대표가 아니다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고요. 그러려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조금 처져 있는 후보들을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도 당 내의 인지도에 비하면 당 바깥의 인지도 그리고 당원들을 위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좀 처지는 편이었는데 소위 이제 김장연대라는 분위기를 11월부터 잡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인지도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당 내의 민심을 조사하는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말고
이제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한 4위권 정도까지 끌어올라갔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중이다. 이거 상승 추세라는 거고 예. 그거는 결국 장재원 의원이 일종의 이제 마사지를 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김기현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다른 후보들한테도 손을 내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아직은 확정적으로 보긴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럼 다른 후보들 아직 후보는 아니지만 네네. 후보가 될 수도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게 아직 출마 선언 안 했잖아요. 고민을 네.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지지층 가운데선 1위를 기록하는 그 조사 결과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서 근데 네. 뭘 고민하는 걸까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나경원 의원도 뭐 독자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당 대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통령의 마음 혹은 이제 친윤계의 마음을 너무 거스르지 않는 거를 좀 이제 계산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추세대로 가면 아무래도 나경원 의원이 당원 100% 룰에서 유리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라든지 예. 기후환경 대사라든지 예. 그러니까 이제 줄 수 있는 자리를 주면서 나름대로는 이제 배려하는 이제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맞춰서 너무 일찍 출마 선언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나를 쓰려고 하는 마음이 있든 없든 혹은 친윤계에서 나를 가능하면 주저앉히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든 없든 나는 무조건 내 길을 간다 이렇게 가기보다는 다 좀 끌어안는 이 모양새를 맞추려면 타이밍을 좀 잴 필요가 있다. 좀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안철수 의원은 어떻습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내부에서 이렇게 힘을 뭐 지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분위기는 좀 안 느껴지는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선 당시에 또 그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당시 그렇습니다. 후보를 또 지원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 대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인수위원장 자리까지인 건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인수위원장까지였던 게 아닐까라는 얘기들이 이제 당내에서 많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합당을 통해서 뭐 일종의 굴러온 돌이었던 건데 안착을 하려면 사실은 합당 과정에서부터 어느 정도는 자기 사람들이 이제 당 내에 침습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예. 거기에 일단 실패했다는 평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같이 들어온 의원들이 이제 이태규 의원이나 이제 권은희 의원인데 예.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초기부터 나는 나가게 해달라, 제명시켜달라라고 이제 요청했을 정도로 당에서 겉돌고 있고 이태규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안철수 의원하고 직접적으로 접촉도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예. 당내에서 이제 존재감도 드러내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개가 이제 자리 잡기에 너무 좀 시간이 부족했고 충분히 이제 힘을 좀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합당 과정에서도 사실은 이제 안철수 의원이 지원하는 최고위원을 추가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정부에도 장관급 인사라든지 대통령실 참모라든지 이런 인사들에도 안철수계 인사들이 이제 들어가는 실패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당내에 착근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인상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룰이 바뀌더라도 이길 자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상황을. 네. 자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 주목을 받는 게 국민의힘에 뒤지거나 아니면 차이가 좁혀지는 결과들이 나와서요. 요 배경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민주당이 전국 주도권을 이제 뺏겼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11월부터의 움직임을 보시면 대체로 전국의 어젠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슈가 되는 것들을 주로 정부에서 이제 먼저 제기를 하고 여당이 그걸 이제 뒷받침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월에 있었던 이제 화물연대 파업 사건 같은 경우도 거기서 민주당의 존재감이 거의 없었거든요. 중재하는 거를 하거나 아니면 강력하게 화물연대를 지원하는 걸 하거나 어느 쪽도 아닌 좀 어정쩡한 모습을 좀 보였다. 그래서 존재감이 좀 지워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로 지금 전국 드라이브를 대통령실에서 계속 걸고 있는데 맞서서 이제 민주당만의 어떤 그 대립하는 아젠다가 이게 또렷하게 보이질 않아요. 먼저 던지면 거기에 이제 맞춰서 대응하는 정도만 지금 하고 있는 거라 가지고 전국의 주도권을 의회 다수당이 끌고 가지 못한다는 인상을 지금 국민들이 받는 것 같다. 이게 일차적이라서 아무래도 좀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좀 불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SNS에 길고 깊은 겨울이 시작됐다 이런 메시지를 올려서 이거 지금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니까 지켜달라는 거냐 뭐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는데 동시에 오늘은 경북 강원 지역에서 민생 토론을 또 이어간다고 합니다. 이제 시장 방문해서 가두연설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이런 모습이 대선의 연장선상의 이미지를 좀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지금 상황에선 여론을 움직일 정도인지 효과가 있을지 이게 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떻습니까? 이제 지난주에 충청권을 방문했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딱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대선 구도의 연장으로 만들려면
조금 더 주목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어젠다를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그냥 시장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는 그냥 단순 민생 투어가 되는 거라서 예. 대선 후보 시절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재명만의 어떤 이슈, 이재명만의 아젠다, 이재명만의 어떤 정책적인 그런 어떤 노림수들 이런 것들이 힘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보여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주로 전국을 끌고 가고 거기에 맞서는 제1야당 대표로서의 존재감이 다소 좀 약해 보인다. 지금 아직까지는 여의도 신참인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감각 이런 것들이 행보에 딱 드러나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어가지고 조금 더 이제 과감하고 강력한 야당 대표로서의 움직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예. 당분 일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예. 정책과 어젠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자체장으로서 이제 성과를 냈던 부분을 좀 부각해서 장점으로 내세울 거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부각이 덜 되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이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기도 하고요. 민주당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제 복당을 허용을 했고요. 앞서서 정동영 상임고문도 이제 복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원로 정치인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에 이것도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좀 짚어보죠. 박지원 전 원장의 복당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건데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의도 신참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정무적으로 이제 외부 도움을 좀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당내에서도 여전히 이제 비이재명계 인사들의 이제 강력한 반대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서 예. 그걸 위해서 이제 빅 스피커들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고문급들의 이제 자문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을 예.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박지원 전 원장이라든지 정동영 고문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분들의 움직임이 앞으로 있을 총선까지 이어지게 되면 당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신진 세력이라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개혁이나 혁신이나 이런 이미지와 어울리는 건 아니고 또 그분들이 또 호남 기반이다 보니까 지역 정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총선까지 이어지면 부담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미숙한 이재명 대표의 부족한 점을 메워줄 수 있는 노련함 이런 예. 정도의 기대를 당내에서는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야 내부 상황 각각 알아봤는데 오늘 또 예산안 관련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마무리가 될지 내용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얘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임경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